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 오늘 국회에서는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이제 마지막 청문회 열렸는데 여기 이제 공수처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굉장히 질의응답 과정이 공방처럼 비춰졌는데 일단 그 모습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내란죄 없는데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했고 그래서 헌법 84조 해석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. 소추받지도 않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가지고 앞으로 모든 대통령 다 수사받게 생겼습니다. 관할도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 쇼핑했다는 얘기 나오고요. 정당하게 집행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법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은 모르겠으나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根幹을 해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보고요. 독립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위상을 해하는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과도한 비난은 저로서는 좀 감당하기 힘듭니다. 자,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이미 끝나서 검찰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, 그중 특히 영장 청구 관련해서 오늘도 이게 공방처럼 빗어졌죠. 영장 청구를 어느 법원에 했고 영장 쇼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. 김근식 전 시장님, 예.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했다고 판단하십니까? 그거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? 영장에 굉장히 매달리고 집착했던 건 사실이죠. 집착했다.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이 통신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지금 나중에 알려진 건데요. 그렇죠. 뒤늦게 알려졌어요. 네. 그거는. 그게 이제 그 시점이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, 경찰의 특수단은 특수단대로, 검찰의 특수본은 특수본대로 경쟁적으로 막 예. 수사를 시작했을 때예요.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밝혀졌습니다만 그래서 각 수사기관에서 서로 영장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예. 중앙지법에서 기각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? 중복해서 신청하지 마라. 똑같은 상대에 대해서 똑같은 이유로 계속 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거 중복 청구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는 것이어서 굉장히 영장에 집착했던 건 분명히 맞고요. 두 번째는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 영장이 다 통신영장이고 압수수색 영장이긴 합니다만 물론 체포영장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곳이 다 중앙지법이었어요. 그래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는 중앙지법보다는 주저한 거 아니냐 또.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? 이거 이런 영장도 이게 안 되는 거 그렇죠. 보니까. 저는 그래서 그럴 만한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. 저는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신랄하게 따지긴 했습니다만 예. 분명하게 당시에 계엄 해제 직후에 새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달라붙었기 때문에 생겨난 해프닝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영장에 집착했고 중앙지법의 기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부지법이 편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압리적 의심이 들고 세 번째로는 거짓말한 건 분명히 맞죠. 오늘도 오동훈 처장이 시인을 했습니다. 파견 나온 공무원이 답변하면서 체포영장인 줄 착각하고 영장 기각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건 죄송하다고 무슨 이야기했어요. 영장인지 간에 영장 얘기만 한 거다 사실은. 체포영장인 줄 알았다 그거를. 그렇게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 보여집니다. 복귀한 의원께서는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? 그 쇼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. 이 사태가 12월 한 6일, 7일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. 그때 그게 공수처 영장인지 어느 경찰 영장인지가 제가 좀 기억이 불분명한데 그 발부가 안 됐어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온 국민이. 예. 아니 이럴 수가 있어? 영장 청구가 왜 검찰에서 기각되지? 법원에서 기각되지? 그랬는데 그때 사유가 수사기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하니까 중복 청구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와라. 그래서 그 다음에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나서 윤석열 체포와 관련된 영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공수처가 기소를 할 때는 그 중앙지법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수사만 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기초해서 사건이 일어난 곳, 국회 또 선관위 등등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서부지법 주소지 이런 얘기도 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래 서부지법으로 했었어야 된다. 만약에 이 윤석열 체포와 관련된 영장을 중앙지법에 쳤으면 관할권 문제라서 오히려 중앙지법이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됐을 것이다. 이런 이야기를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괜히 시비를 걸 필요가 없다. 오히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이 미비하다면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
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지 이걸 가지고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계엄령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어떤 어쨌거나 희석시키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아마 이 논쟁 때문에 공수처에서 국회 파견된 그분 답변 잘못은 그분은 징계를 면하기 어렵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국회에서 요청한 답변을 쓰다 보면 그런 작은 실수들이 왕왕 발생하거든요.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예민할 때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그 직원이 윤석열 체포와 관련된 영장으로만 착각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? 저는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의 사실인데 이것이 마치 큰 공수처 수사 과정에 어떤 그 절차적 잘못이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씁쓸합니다. 바라보는 것 자체가. 알겠습니다. 임지혜 변호사.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게 영장 청구와 관련된 논란이었어요.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 쪽에서 이거 문제 제기를 했죠. 뭐 문건 다 뒤집어서 찾아냈다 그러면서 뭐 그 영장을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. 이게 최근에 나온 논란이었고 그런데 앞서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여전히 이거는 뭐 그냥 진행 중이에요.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도 시작됐거든요. 이게 형사재판의 공수처 상황이 형사재판에 혹시 영향을 줄까요?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?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영향을 주던 못 주던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계속 시끄러운 감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게 구속 취소 신문과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일단 재판부에서 자세히 들여보겠다는 그런 의중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서류만으로도 사실 심사가 가능한데 신문 기일도 한번 열었고요. 그리고 양측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그 기간도 주었거든요.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자면 충분히 한번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결국 이런 수사권 논란이라던가 영장 쇼핑 이런 부분들도 구속 취소 신문에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의견서에 이 부분을 문제 제기했을 것이고 한번 들여다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형사재판 진행 중에서 이게 계속 어떤 이슈로 등장하고 문제 제기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, 해명 나오고 또 법원이 또 판단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네요. 지금 오늘 국회에서도 이 공수처 상황을 놓고선 공방이 좀 벌어졌습니다.